여러분,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켜려는데 콘센트가 실리콘으로 꽉 막혀 있는 걸 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노 랩탑 존이라는 차가운 경고문 앞에서 당혹스러웠던 적은요? 한때 우리에게 카페는 낭만의 공간이자 도시의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이곳은 더 이상 휴식이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사장과 손님이 서로를 밀어내는 처절한 전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변한 걸까요? 사장님들이 갑자기 단체로 심술궂은 괴물이라도 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나 뻔뻔한 진상 손님이 되어버린 걸까요? 아닙니다. 이 실리콘 조각 뒤에는 대한민국 공간 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아주 잔인하고도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카페 테이블 위에는 보이지 않는 모래시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손님이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이 죽음의 타이머. 그 유통기한은 정확히 102분입니다. 102분이 지나는 1초 뒤부터 사장님의 통장에서는 피 같은 돈이 실시간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자, 냉정하게 계산기 한번 두드려보죠. 2026년 기준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 5,500원. 비싸다고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처참합니다. 3년 새 54.2%나 폭등한 미친 전기료, 기후위기로 40% 넘게 솟구친 원두값, 그리고 마침내 11,000원을 돌파한 최저임금까지. 한양대 경제연구소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 카페 좌석의 시간당 최소 기회비용은 3,800원에 육박합니다. 즉 여러분이 5,5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시키고 2시간 이상 앉아있는 순간 사장님은 그 손님을 적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파산 상태에 직면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상생일까요? 아니면 공멸의 시작일까요? 여러분은 사장님들이 단순히 인심이 야박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2026년의 여름은 그야말로 자영업자들에게 재앙이었습니다. 한 달 냉방비만 150만 원에 달하는 고지서를 받아들었을 때의 그 절망감을 아십니까? 월세를 내고 나면 정작 본인 인건비조차 손에 쥐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장님들에게 실리콘은 손님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생존의 방어선이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 아래 몇 시간씩 노트북을 켜두는 손님은 이제 더 이상 반가운 손님이 아니라 사장님의 고열을 짜내는 사냥꾼으로 비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때 따뜻했던 이웃이 괴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잔인한 민낯인 겁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진짜 비극은 그 화살이 결국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 청년들에게 향한다는 점입니다. 카페에서 밀려난 그들은 이제 공간 난민이 되어 시간당 4,000원을 요구하는 스터디 카페의 좁은 칸막이 안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30제곱미터도 안 되는 비좁은 자취방에서 벗어나 잠시라도 인간답게 머물 공간을 찾으려 할수록 그들은 더 가혹한 공간세를 지불해야만 하는 거죠. 휴식조차 자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공간의 양극화는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을 더욱 가속화하는 중입니다. 낭만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오직 차가운 계산서와 갈 곳 없는 발걸음뿐인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살벌한 전쟁터에서 진짜 배를 불리는 승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콘센트를 막은 사장님? 아니면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버틴 손님? 아닙니다. 이 비극의 배후에는 우리가 외면했던 거대한 포식자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3년간 무려 18%나 치솟은 자린적인 상가 임대료와 국제정세를 핑계로 폭주하는 에너지 자본입니다. 사장님이 손님을 내쫓아 겨우 확보한 몇천 원의 마진은 결국 건물주의 통장과 공공요금이라는 블랙홀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갑니다. 우리가 서로를 혐오하며 싸우는 동안 진짜 이익을 챙기는 자들은 저 높은 빌딩 위에서 이 처절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중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 자본이 짜놓은 판 위에서 서로의 목을 조르며 생존을 구걸하는 가련한 검투사들에 불과한 겁니다. 생존을 위한 마지막 카드였던 노 카공 존. 하지만 그 결과는 잔혹한 역설로 돌아왔습니다.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노트북을 금지하고 이용 시간을 칼같이 제한한 카페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됩니다. 최신 시장 분석에 따르면 이런 배제의 전략을 택한 매장들의 재방문율은 이전보다 40% 이상 급감했습니다. 왜일까요? 환대와 여유라는 카페 본연의 가치를 잃어버린 공간은 더 이상 매력적인 휴식처가 아니라 그저 잠깐 머물다 떠나는 차가운 편의점 간이의자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인 수익을 위해 단골과의 정서적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어버린 대가는 브랜드의 몰락과 폐업이라는 지옥행 급행열차였습니다. 결국 사람을 밀어낸 자리에는 수익 대신 차가운 먼지와 정막만이 남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갈등의 끝은 결국 참혹한 수치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대한민국 카페 폐업률은 역대 최악인 24.8%를 기록했습니다. 단 6개월 만에 9,500개의 매장이 간판을 내린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영업 지속 기간입니다. 과거 5년은 버텼던 카페들이 이제는 평균 1.8년 만에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할부금도 다 갚기 전에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죠. 카페 공화국이라 불리던 화려한 전성기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눈앞에 남은 건 붉은색 폐업 신고서가 산더미처럼 쌓인 자영업의 무덤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외면했던 공간경제 파산의 실체인 겁니다. 하지만 진짜 두려운 건 카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너를 받아주면 내가 죽는다는 이 잔인한 배제의 논리가 우리 사회 전반으로 암세포처럼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식당, 도서관, 그리고 공공장소까지. 이제 돈이 되지 않는 사람은 그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렸던 당연한 환대와 소통의 광장이 자본의 논리에 의해 하나둘씩 사라질 때 과연 우리에겐 무엇이 남을까요? 2026년 우리는 지금 서로를 밀어내며 각자의 고립된 섬으로 숨어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 비극적인 연쇄 반응을 멈추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결국 갈 곳 없는 공간 난민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손가락질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카공족이냐 사장님이냐는 소모적인 논쟁은 결국 본질을 가리는 연막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2025년부터 본격화된 고착화된 고물가 구조와 유명무실해진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허점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현재의 5% 임대료 인상 제한만으로는 폭주하는 에너지 비용과 원자재 가격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에너지 바우처 확대나 공공공간의 재설계 같은 구조적인 대안입니다. 단순히 에티켓을 강조하는 수준을 넘어 우리가 지불하는 커피값에 공간의 권리가 공정하게 포함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머물 수 있는 공간은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불 꺼진 카페 창가, 그 뒤로 갈 곳 없이 서성이는 사람들의 실루엣을 봅니다. 사회학자 레이 올든버그가 말했던 집과 일터 사이의 안식처, 제3의 장소가 대한민국에서 침몰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대화와 아늑한 조명, 그 당연했던 풍경이 이제는 누군가의 파산을 담보로 한
사치제가 되어버린 이 서글픈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2026년 공간경제의 파산은 단순한 경제지표의 하락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온기가 식어가고 있다는 경고장입니다. 여러분의 다음 휴식처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곳은 과연 안전할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깊은 생각의 거리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진실은 불편하지만 직시할 때만이 바뀔 수 있습니다.